제레미 에보비세가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골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LAFC의 주축 선수들인 손흥민과 데니스 부안관이 국가대표팀 차출로 자리를 비운 경기에서 에보비세는 팀의 공격을 이끌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리머니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의 눈물 세리머니에 대해 묻자 에보비세는 놀라운 겸손함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를 득점자로 보시겠죠. 하지만 그 골은 제 것이 아닙니다. 소니의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남긴 정신적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에보비세는 경기 전 감독으로부터 손흥민과 부안가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에보비세의 눈물 세리머니는 단순한 승리의 기쁨을 넘어 팀 동료에 대한 깊은 존경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처럼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훈련장에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바로 끊임없는 압박을 반복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수많은 비디오를 다시 보며 득점 장면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압박하는지, 상대의 백패스를 어떻게 쫓아가는지, 아무리 작은 공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 중에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상대 미드필더가 공을 잡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의 습관대로라면 저는 아마 멈춰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훈련장에서 미친 듯이 달리던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제가 하면 했을 바로 그 방식 그대로 끝까지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공이 제 발에 왔습니다. 그 골은 손흥민 선수의 정신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보비 선수는 전문적인 측면에 대해 설명한 후 눈물 뒤에 숨겨진 가장 깊고 진실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울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저는 단지 한 골을 넣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커리어 처음으로 저는 그 수준의 아주 작은 일부에 닿았다고 느꼈습니다. 슈팅 기술이 아닌 정신, 태도, 타협 없는 프로 정신의 측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확언, 위대한 헌사를 내놓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지 이 팀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제게 프로 정신에 대해, 헌신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이면서도 여전히 경기장에서 가장 많이 뛰고 가장 격렬하게 압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감독도 가르칠 수 없는 교훈, 즉 재능은 끊임없는 노력이 없다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궁극의 열망, 인생을 바꿨다는 고백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보비 선수의 마지막 말이야말로 그 이야기는 전문적인 경외감에서 인격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는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목표는 이제 더 많은 골을 넣거나 우승컵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그가 그곳에 없을 때조차도 주변 사람들을 더 나아지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에보비세의 고백은 미국 전역에 감정의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로빈 프레이저 감독이 말했던 11명의 손흥민에 대한 이전 분석의 가장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투지로 유명한 전설이자 전 미국 대표팀 주장이었던 클린트 댐프시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어린 에보비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것은 바로 생계를 위해 축구를 하는 것과 축구와 함께 사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손흥민은 축구로 숨을 쉽니다. 그의 직업 정신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의 동료들이 그의 노력을 성공적으로 따라한 것에 대해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챔피언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 축구의 전설적인 감독 브루스 아레나 또한 동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손흥민이 남겨둔 정신적 유산의 가시적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전수된 진정한 정신력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리더십입니다. 심지어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엔젤시티 FC의 공동 구단주 중 한 명인 배우 내리 포트먼은 이렇게 트윗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감동적인 스포츠 영화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영웅의 정신을 이어받아 골을 넣는다고요? 제레미 에보비세가 방금 현실에서 해낸 것보다 더 나은 시나리오는 쓸 수 없을 겁니다. 이 팀은 마치 영화 같습니다. FC 미국 전역의 신문 헤드라인 또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손흥민 선수의 유산을 조명하며 LAFC 스트라이커 소니 스타일 선수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스타일 선수는 골을 넣은 후 눈물을 흘리며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ESPN 또한 스타일 선수의 골과 눈물이 손흥민 선수의 진정한 유산을 증명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레미 에보세 선수의 골은 단순한 골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헌사이자 졸업식, 그리고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른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어 그들이 단순히 축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그가 넣는 골이 아니라 그가 세운 기준과 그가 바꾼 살들이 될 것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없었던 그날 저녁 그의 유산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점수판 위에서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처럼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동료 선수의 자랑스러운 눈물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LAFC의 현 주장 에런 롱의 계약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주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주장인 위고 요리스가 주장을 승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이지만 LAFC 구단과 선수단은 손흥민을 새로운 주장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요리스가 강하게 반발하며 손흥민의 어매치 공백 기간을 이용하여 선수단 내부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두 선수는 토트넘 시절에도 여러 차례 충돌한 전력이 있어 이번 주장 갈등이 더욱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LAFC의 차기 주장 자리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오늘 어나더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AFC의 베테랑 수비수이자 현 주장인 에런 롱의 계약이 이번 시즌 종료와 함께 만료됩니다. 35세의 나이로 오랜 기간 LAFC의 수비를 책임져온 롱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장이 팀을 떠나면 부주장이 주장직을 승계하는 것이 축구계의 관례입니다. 현재 LAFC의 부주장은 위고 요리스로 토트넘에서도 주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대표팀의 주장까지 역임한 베테랑 골키퍼입니다. 누가 봐도 요리스가 다음 주장이 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LAFC 보드진과 선수단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을 차기 주장으로 선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AFC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단은 손흥민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2년간 주장을 역임하며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업적을 달성했고 한국 대표팀에서도 주장으로 활약하며 검증된 리더십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LAFC의 간판 스타이자 리그 전체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구단에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구단의 판단입니다. LAFC는 과거 팀의 간판 공격수였던 카를로스 벨라를 주장으로 선임한 전례가 있어 공격수를 주장으로 임명하는 데 거부감이 없는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FC 보드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 안팎에서 모든 선수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헌신적인 모습은 젊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주장 완장을 채울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위고 요리스 선수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리스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1년 먼저 LAFC에 합류하여 부주장까지 맡으며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뒤늦게 합류한 손흥민 선수가 주장 자리를 가져간다는 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LAFC 선수단에 가까운 한 관계자는 요리스 선수는 최근 들어 손흥민 선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훈련장에서 일부 선수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요리스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되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선수단과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공격수가 주장을 맡으면 수비 조직에 공백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자신이 주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LAFC 선수는 익명을 전제로 요리스 선수가 일부 유럽 출신 선수들과 가까이 지내며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A매치에 차출되어 팀을 비운 사이 요리스 선수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최근 한국 대표팀 경기를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LAFC의 두 경기에 결장했습니다.
요리스 선수는 바로 이 공백 기간을 노려 선수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와 요리스 선수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선수는 토트넘 시절에도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20년 7월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반전 종료 후 라커룸으로 이동하던 중 요리스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 가담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고 손흥민 선수 또한 이에 맞서 대응했습니다. 두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언쟁을 시작했고 라커룸에서는 몸싸움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동료 선수들과 조세 무리뉴 당시 감독이 개입하여 두 선수를 진정시킨 후에야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요리스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팀을 위해 헌신할 것을 요구했고 손흥민 선수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물었습니다. 2022년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경기에서도 두 선수는 다시 한번 언쟁을 벌였습니다. 요리스 선수가 경기 중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 가담과 관련하여 질책했고 손흥민 선수는 요리스 선수에게 자제를 촉구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경기 종료 후에는 두 선수 모두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실제로 요리스 선수는 축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LAFC 입단 기자회견에서 요리스 선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여지가 없는 훌륭한 선수라고 칭찬했고 요리스 선수 또한 다시 함께하게 되어 매우 놀랍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두 선수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묘한 긴장감이 지속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요리스 선수가 주장직을 맡았기에 손흥민 선수가 한 발 물러섰지만 LAFC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요리스 선수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AFC 구단 측은 요리스 선수의 이러한 움직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요리스 선수의 행동이 팀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